전 진짜 어릴 때 기억부터 엄마의 그 신체적인, 언어적인 폭력을 당해왔고, 아빠는 방임이죠. 방임이기도 하고, 엄마가 저를 때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눈을 감아주고. 이렇게 돌아갈까요? 네. 원칙 1. 우리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사람입니다. 원칙 2. 우리는 생각과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원칙 3.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수용합니다. 원칙 4. 모인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한 친구이며 사랑하는 나의 이웃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고 또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벗고 진행하고 싶은데요. 네가 어른 돼봐. 너가 뭐 별거 다를 것 같아? 너도 똑같아. 근데 저한테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 너희들이 말했던 것처럼 살지 않고 있다.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잠잘 시간도 없었어요. 하루에 2시간 자면, 2-3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였거든요. 저는 손에 칼자국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손에. 식칼 들고 오고 아니면은 손발 묶어놓고 입에 수건 물린 다음에 쇠파이프로 뼈 있는 데만 골라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항을 할 수가 없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폭력을 가한 가해자들 앞에 서면은 충분히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강하고 몸집이 더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해요. 심장부터 떨려오기 때문에 내가 도망치지 않는 한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발로 밟기도 하고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냥 자다가도 맞고 공부하다가도 맞고 뭐 개새끼, 뭐 씨발년 뭐 이런 욕들을 제일 많이 하셨고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자다가 아빠한테 맞아서 꼬리뼈가 다쳤었어요. 그때 병원에 갈 때 엄마랑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계단에서 굴렀다고 해라. 그때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놀다가 그랬다고. 되게 공감돼요. 저도 항상 어디 넘어졌다, 부딪혔다 이런 그 얘기들 항상 달고 살았어야 됐거든요. 병원을 갔는데 그날 의사 선생님이 얘가 지금 살아있는 건 정말 기적이라고. 얘가 당장 죽어도 자살을 해도 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애라고. 왜 여태까지 이렇게 키웠냐라고. 처음으로 부모님을 나무라는 어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부터 이미 난리가 났죠. 전현이 하다못해 이제 엄마를 정신병자를 만들어 놨다고.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집에 가서 정말 죽을 듯이 맞는데 전 처음으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이 아이는 아픈 아이다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던 날이니까 그냥 죽으라면서 욕하면서 때리니까 제발 죽여달라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냥 나 죽여달라고 처음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빠가 자식이 부모한테 죽여달라는 소리를 한다면서 엄마보다 더 심하게 때리시더라고요. 그날. 그동안 아빠가 나를 방임했지만 적어도 아빠는 나를 신체적 학대를 가하지 않았고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뿐이니까 아빠가 되게 좋았거든요. 경찰에 왔을 때도 아빠가 제가 맞을 만한 짓을 했다. 이제 조용히 할 테니까 이만 돌아가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경찰도 돌려보내시고. 바람을 핀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인 거고 화가 엄청 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한테서는 내가 그 화풀이 대상이 된 거고 아버지한테는 어머니랑 둘이 싸우고는 아버지도 화가 나니까 그 화풀이 대상이 또 내가 된 거고 날 때릴 만한 폭력을 가해야 할 만한 어떤 명분을 스스로들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엄마는 알코올 중독이었지만 술을 먹지 않았을 때도 굉장히 제 기억엔 폭군이었어요. 그냥 기분에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어디 딴 데를 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디 가서 눈칫밥 먹고 살 거야? 맞아. 너 나가면 밥도 못 먹어. 너 나가면 뭐 못해. 너 좋아 보이지? 막 맞아요. 그 외 딴 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등 붙이고 누워 잘 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맞아요. 근데 더 불행한 건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미성년자고. 할머니 집이 이제 서울에 있긴 한데 한번 갔었어요. 도망쳐서. 겨울이었는데 그때 진짜 반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슬리퍼 신고 차비도 없어가지고 걸어서 갔거든요. 한겨울인데 갔는데 저보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다시 이쪽으로 이제부터 오지 말고 니네 엄마한테 가서 뭐 해결하든 둘이 알아서 하라고. 미쳤다 진짜. 그래서 그날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놀이터에 보면은 원통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고. 이제 아빠를 피해서 제가 이렇게 막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빠 이렇게 막 쫓아와요. 근데 앞에 어떤 남자 어른이 있는 거예요. 그 어른을 붙잡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딱 잡고 아빠한테 가서 진짜 얘 아빠 맞냐고 아빠가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내가 맞았다고 얘기를 해도 나를 믿는 사람이 없었고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 이미지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때 누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주고 그랬다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혼하는 게 너무 꿈이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말이 너네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야. 맞아. 진짜 그거 너무 싫어요, 그 말.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좀 배 아프게 하면 하겠는데요. 초등학생 때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지금도 목소리 이쁜데.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런 얘기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